오늘은 제가 기차를 타고 내려가면서 편집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거의 편집 없이 올려야 될 것 같아요. 구독, 좋아요. 아차, 이제 사천 가야지. 사천지. 영화배우 전미선님이 우울증에 시달리다가 그런 안타까운 일이 있었는데, 사실 제가 좋아하는 배우이기도 하고 우울증에 대해서 이야기를 굳이 해야 되나 모르겠는데, 우울증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할 수 있는 이유는 제가 우울증을 알아봤기 때문이에요. 사실 뭐 지금도 약을 꾸준하게 복용을 하고 있고, 근데 저는 웬만하면은 제가 우울증이 있다고, 우울증을 앓고 있다, 우울증을 알았었다라고 웬만하면 주위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하는 편이에요. 굳이 뭐 배려를 바라는 건 아니지만 조심해주면 좋잖아요, 서로. 솔직히 저는 생각할 때 우울증이나 장기간으로 약을 복용해야 되는, 뭐 예를 들면 고혈압, 당뇨 같은 그런 성인병과 같다고 정말 생각하는 편인데, 왜냐하면 꾸준하게 관리하고 조심하고 그렇잖아요. 당뇨 같은 경우에도 식단 조절하고 운동하고 약 복용하고 뭐 이런 기본적인 수칙들을 평생 살아가면서 지켜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우울증도 그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주위 사람들한테 굳이 뭐 물어보지도 않는데 나 우울증이야, 나 우울증 환자다 뭐 이렇게 밝히지는 않지만 웬만하면은 그냥 이야기를 하는 편이에요. 그게 크게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지 않고 잘 관리가 된다면. 사실 저도 우울증을 처음 앓기 시작했을 때가 한 5년 정도? 4년 정도 됐나? 시간이 꽤 됐는데 처음에는 굉장히 힘들었어요. 왜냐면 어떤 게 힘드냐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그 부분이 가장 힘든 것 같아요. 우울증이라고 혼자 지금 어느 정도 판단이 된다, 사실 사람들이 우울하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근데 이게 우울한 기분이 든다와 우울한데 내가 진짜 어찌할 바를 모른다라는 것과 좀 차이가 있거든요. 그냥 우울하다, 기분이 좀 오늘 좀 꿀꿀하네, 그냥 뭐 술 한잔 먹어야겠다, 이 기분 말고 내가 정말 우울해가지고 오늘 정말 아무것도 하기 싫다, 그게 근데 예를 들면 뭐 1, 2주간 계속 지속된다 그런다면 이걸 의심해 봐야 되거든요. 우리가 감기에 걸린다고 생각을 해봐요. 오늘 갑자기 약간 목이 따끔따끔하고 머리가 아파, 그럼 뭐 하루 정도는 지켜볼 수 있지. 근데 이게 2, 3일 간단 말이야. 그러면 여러분도 어떻게 해요? 다 병원 가잖아. 병원 가서 약 처방받고 약 먹고 쉬고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우울증도 마찬가지로 생각하면 돼요. 본인이 오늘 하루 정도 좀 우울했다, 근데 뭐 그럼 그럴 수 있어. 친구들하고 놀았는데 괜찮아져서 그럼 오케이고, 내가 우울했는데 이게 일주일, 2주일 뭐 계속 지속된단 말이야. 그러면은 병원에 가야지. 어디 가냐? 정신과에 가야죠. 근데 우리나라에서 정신과라는 그 이름 자체가 굉장히 벽이 높아요. 왜냐면 요즘에도 그렇고 예전에도 그렇고 정신병원이라는 이런 이미지가 굉장히 강하고, 또 최근에는 또 정신질환자들의 그런 사회적인 뭐 범죄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이슈가 많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정신병원 가면 그런 사람들만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사람들만 가는 병원이 정신병원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정신병원에 대한 문턱이 굉장히 높은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조금 우울하면은, 특히 이게 선진국이면 선진국으로 갈수록 정신과에 대한, 정신과 치료에 대한 비율이 굉장히, 우리나라가 굉장히 문제가 뭐냐면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정신과에 대한 문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우울증의 유병률이 뭐 3% 내지 5% 정도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을 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진단이 되지 않는 거야. 그냥 뭐 그래 참고 살아야지, 이거 다 화야, 화, 한국 사람은 한이 있어야지 뭐 이러면서 이걸 참는단 말이야. 아니 아픈데 왜 그걸 굳이 참냐고. 사람들이 열이 나면 해열제를 먹고, 기침이 나면 기침약을 먹으면 되잖아. 증상 완화를 위해서 충분히 약이 개발이 되어 있고, 그 약이 많은 사람들이 복용할 수 있도록 안전하게 되어 있다면 그거는 이제 뭐 충분히 복용할 만한 가치가 있는 약인데, 굳이 그걸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첫 번째로 우울증, 만약에 여러분들이 우울하다는 기분이 뭐 1, 2주간 지속이 된다라고 하면은 본인이 우울증을 앓을 수도 있겠다, 내가 우울증일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의심을 갖는 게 첫 번째 가장 중요해요.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내가 아픈 거를 내가 알아야 돼요.
주위 사람들이 또 혹시 우울증 아니야? 옆에서 이러면 더 짜증나거든.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내가 너무 의욕이 없다. 나 진짜 너무 아무것도 하기 싫다. 왜냐면 이런 상태를 계속적으로 유지하다 보면은 사람이 그렇게 그런 분들처럼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 자살률이 가장 높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람이 사망하는 그런 원인 중에 자살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이게 나랍니까? 뭐 이거 누가 잘못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오늘도 제가 서역에 여기 오면서 지하철에서 사람들 얼굴 보는데 웃고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 물론 이제 그 사람들 많은 데서 이렇게 막 웃고 있으면 이제 돌아버리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뭐 오늘 내가 일하러 가니까 행복하다 하는 뭐 그런 표정 있잖아. 들떠 있다, 뭐 흥분되어 있다, 그런 기대감이 있다, 이런 표정들이 아니라 전부 다 죽으러 가는 표정들이야. 취업을 못한 사람 나름대로, 일하러 가는 사람들 나름대로 굉장히 다 힘들어가지고 미쳐버릴 것 같다. 이거 진짜 우울증이 걸리는 게 당연하다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사람들 표정이 너무 안 좋아. 나도 마찬가지인가? 나는 괜찮은데? 나는 아침에 약을 먹어서 괜찮은가 봐. 첫 번째로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이 아프다는 인식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두 번째는 적극적으로 치료를 할 필요가 있어. 약물을 복용하는 데 있어서 꾸준하게 치료하고, 그 다음에 선생님과의 상담 이런 것도 굉장히 즐길 필요가 있어요. 왜냐면 우리가 생각해봐, 우리가 내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이 나라에, 이 세상에 몇 명이나 있는지 생각해보세요. 정신과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내가 말하는 모든 것을 잘 들어주고, 내가 말하는 모든 것의 비밀을 지켜주잖아. 내가 말하는 것을 발설하면 그건 불법이거든. 그러니까 내 마음 진짜 온전히 털어놓을 수 있는 사람을 한 달에 한 번씩 만나는 것도 정말 행운이에요. 그 돈 한 2, 3만 원 내고 그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것도 정말 행운이잖아. 행복한 일이지. 각자 그런 사람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왠지 뭔가 불안할걸. 이 사람이 내가 이 이야기를 해도 될까라는 생각도 들 뿐만 아니라, 내가 한 이야기를 이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고. 아직 시간이 좀 남았네요. 그러면 혹시나 이제 나 말고, 내가 우울한 거 말고 주위에서 우울해 보이는 그런 사람이 있잖아. 한 일주일째 연락이 안 돼. 뭐 나와서 뭐 밥이나 먹자 하는데도 뭐 전화도 안 받고, 문자도 대충 뭐 아니, 싫어, 그래, 나 쉴래, 뭐 이런 좀 단답형으로 한다며. 그런 사람들은 위험 사인이 있는 건데, 자, 그럼 위험 사인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냐? 달려가가지고, 야, 너 우울증 같으니까 당장 나와, 빨리 병원 가자, 이렇게 해가지고 병원에 끌고 간다? 그거는 솔직히 좀 말이 안 되고, 여기서 초기 단계에 있는 사람들이 남들에 의해서 뭔가 움직이기가 굉장히 싫어요. 물론 내 의지도 물론 없지만, 그 타의에 의해서 뭔가 해야 된다고 생각했을 때 점점 더 그런 의지가 꺾이고, 뭐 기분이 더 다운될 수도 있거든. 그래서 일단 그런 사람들에게는 정말 지켜봐 주는 게 정말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사람이 말할 수 있도록 기다려주고, 야, 무슨 일이야, 말해봐, 내가 다 이해하잖아, 내가 도와줄게, 무슨 일이야, 이게 계속 이렇게 보채다 보면은 이게 뭐랄까, 진짜 큰일 납니다. 사람을 점점 더 이렇게 자물쇠를 잠그게 만들게 해요. 그런 말들이. 내가 다 해결해 줄게, 나만 믿어. 이제 최악으로 하는 거, 야, 언제까지 그럴 거야? 뭐, 야, 그만 나약해져라, 나약한 소리 그만해, 너만 힘들어? 나도 힘들어 봤어, 뭐 이런 말들. 진짜 그런 개 쌉소리들은 좀 집어치우고, 아주 유명한 옆에서 지켜봐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멀리 가지 않고. 왜냐면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사람들이 이제 상태가 지속되다 보면은 이제 약간 또 안 좋은 생각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지켜봐 주고, 그러니까 너무 참견하지 말고 옆에서 좀 지켜봐 줄 수 있는 그런 정도의 거리에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면 좋겠어요. 약물은 대부분 괜찮은 약물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크게 걱정하지 않고 약물을 복용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본인이 이렇게 일주일이나 2주일 동안 씻지도 않고 침대 속에서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사람이 있으려나? 뭐 영상을 내면 영상을 한 300명밖에 안 봐가지고, 그런 사람이 있다면, 혹시 있다면 용기를 내가지고 병원 한번 가보는 게 전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이런 영상을 찍는 이유는 그래도 적어도 한 명이라도 그런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 그리고 영상을 보고 누군가가 또 다른 누군가를 도와줄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영상을 찍었습니다. 더 이상
좀 뉴스나 이런 데서 뭐 안 좋은 선택을 했다라는 이런 내용들은 좀 안 봤으면 좋겠어요. 모두 화이팅 하시고 일요일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이상 티큰형이었습니다.